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 탑 6.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범죄 기록.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연예인 범죄.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봤다. 지드래곤 이정재 조형기 하정우. 빅뱅 지드래곤이 세 번째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권지용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권진요. 사태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국과수은 지드래곤의 모발과 손톱, 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이로써 지드래곤은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을 때 받은 간이 시약 검사와 국과수 모발, 손발톱 검사까지 세 번째 마약 음성 판정을 받게 됐다. 경찰은 검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이 언급한 다른 부분은 신종마약을 의미한다. 소변과 모발, 손발톱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워낙 합성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만큼 국과수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신종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어떤 방책을 세우고 있든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증언뿐이다. 만에 하나 경찰이 국과수가 확인할 수 없는 신종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마약류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더욱이 지드래곤은 이미 3번의 검사에서 모두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데다 보니니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TV를 통해 공개된 추가 인터뷰 영상에서 지드래곤은 공인, 연예인이기 때문에 감내하고 있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평소 더 조심하고 철저히 자기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사건에 이름이 거론돼 가슴 아프다. 공허함이나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왔다. 다만 그게 절대 마약이 돼서는 안 되고 마약이 아니다 라고 못 박았다. 또 공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걱정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지만 크게 걱정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부분의 대중도 지드래곤을 응원하고 있다. 지드래곤의 친누나 권다미와 매형 김민준도 공개적으로 지드래곤을 응원하며 믿음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대마초를 흡연한 전력이 있으니 마약도 가능성 있다. 검출이 안 되는 신종마약을 투약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 특히 일부 악플러들은 도를 넘은 성희롱적 발언까지 쏟아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지드래곤의 법률 대리인인 김수현 변호사는 22일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지드래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경영권 갈등 기정제. 사기 혐의 피소, 무고로 맞고손. 10일 스포츠동아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 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대표는 이정재와 박 전 대표가 레몽레인 지분을 취득한 후에도 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고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으나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정재 측이 기업 사냥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레몽레인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정재와 박 전 대표가
레몽레인이 보유한 현금 200억 원을 이용해 거래 정지 중인 초록 뱀미디어를 인수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며 이정재 측이 당초 약속한 회사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회사 인수 작업에만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레몽레인을 인수했다. 이후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레몽레인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다 6월 서울중앙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일부 레몽레인 주주는 이정재 측이 취득한 신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정재는 법무법인 린을 통해 김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느 하나도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무고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이정재 측은 투자계약서 전문에 투자자들의 레몽레인 경영권 획득이라고 목적이 명시돼 있어 김 대표와 공동 경영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엔터사의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와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대해선 레몽레인 인수 후 성장 방안으로 거론되던 사업 아이디어였다며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3. 차는 아무 죄가 없다. 사채 6위 조형기. 죗값 뒤로 하고 자랑했던 최고급 포르쉐는 얼마? 방송인 조형기가 30년 전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구독자 약 6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이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단독 입수. 조형기 씨 음주 뺑소니 6위 사건의 진실 특사가 아니었다. 집행유예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유튜버 김원은 조형기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채 6위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국도에서 30대 여성 A씨를 차로 쳐 숨지게 했다. 이후 조형기는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3%를 한참 넘는 0.26%였으며 야간 시간대에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이 같은 참사를 발생시켰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차량으로 조형기를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조형기는 항소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이라는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국선 변호사를 고용했던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으며 이후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번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존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가 아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당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2년 만인 1993년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됐다고 알려진 바 있다. 앞서 조형기는 지난해 4월 슈퍼카를 운전하고 있는 근황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배우 한지일은 자신의 SNS에 럭셔리 차 타고 건국대학에서 방산집까지 호강이라는 글과 함께 조형기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조형기는 포르쉐 파나메라 1세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1억 1970만 원에서 최대 3억 680만 원을 호가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행유예 장난한
사람 죽이고 유기까지 해놓고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그걸 또 자랑한다. 다시 잡아 넣을 수도 없고 참 쓸쓸하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형기는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각종 예능에 출연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으나 2017년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됐다.